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시간 내내 부정선거 타령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아니 그런다고 계엄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했는데 그 근거가 너무나 허접해서 보는 내내 여러 번 웃었습니다. 정말 망상적 판타지 세계관의 아주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 그리고 중국 간첩, 중국의 개입을 운운하다 보니까 어제 하루 정말 저런 황당한 가짜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자, 기사 제목 보실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저런 식의 가짜 뉴스를 기사화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 1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기사죠. 선관위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이 99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을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런 가짜 뉴스가 어제 하루 동안 정말 SNS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이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유튜브들이 계속 방송으로 떠들어댔습니다. 자, 완벽한 가짜 뉴스인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이죠.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아니 체포했으면 우리나라 군이 확보를 해야지 이걸 왜 미군에 넘깁니까? 그것도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자백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완전 코미디 같은 이런 가짜 뉴스를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보도 내용의 어떤 출처 근거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안의 정통한 미군 소식통.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 아니 미 정보 소식통 누구요? 뭐 어디 직함이라도 밝히든가. 이거 완벽하게 가짜 뉴스입니다. 자, 12월 3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연수원에 누가 있었느냐? 아니 선관위 공무원들이 있었죠. 자, 당시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5급 승진자 과정 그리고 6급 보직자 과정 총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에 88명 그리고 외부 강사 8명 합해서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 간첩으로 둔갑시켜서 99명을 체포하고 압송해서 미군으로 넘겼다. 그것도 일본으로 압송했다. 이래 정말 믿기십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황당한 가짜 뉴스를 어제 하루 종일 퍼나르면서 이게 정말 진실인 양 여기에 열광하고 정말 소위 극우 음모론 유튜버들이 여기에 환호하면서 곧 뭐가 대단한 것이 밝혀질 것처럼 부정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라는 게 정말 이제 사실로 확인되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그냥 이들 세계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아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들도 중국 해커, 중국 간첩,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운운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가 2020년 그 미국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가짜뉴스가 판을 쳤냐면, 자, 그때 그 미국의 투개표 시스템인 그 도미니언 시스템을 제작하는 회사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를 미국의 델타 포스가 급습해서 서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CIA 요원을 포함해서 5명이 죽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런 가짜뉴스가 미국에서 판을 쳤는데, 이걸 당시 우리나라 공병호 TV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걸 가져와서 봐라,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저렇게 부정선거로 당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류의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고, 이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이거 받아 쓰는 파이낸스 뉴스인가요? 이 그 두 매체가 대표적인 이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매체인데, 이거 가짜뉴스, 이건 정말 처벌해야 될 대상이죠. 선관위가 당장 고발해서 저는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중국 개입설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부터 변호인까지, 그것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까지 이런 가짜뉴스를 설파하니 사실 이런 매체를 탓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변론에서 정말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한 발언은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보실까요? 국정원에서 확인한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확인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자, 어제 배진환 변호인의 부정선거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역시나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가지고 저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했더니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정말 아주 취약하더라. 아니, 이 보안 점검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완전히 보안 환경을 한 단계 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검이었습니다. 처음에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을 하려고 선관위 몰래 해킹을 시도했는데 24시간 돌아가는 보안 관제 시스템에 딱 걸려서 그 방화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뚫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못하니까 좀 방화벽을 풀어달라 라고 해서 모든 걸 선관위가 다 제공했습니다. 이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소스 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다 제공한 이후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 다 풀어주고 이 보안 시스템 다 해지해준 다음에 점검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킹이 쉬웠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킹이 되니까 들어가서 투개표 값 조장하고 유권자 만들어내고 결과값 조작하는 거 다 가능했겠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보안 점검입니까? 이런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 어제 내내 떠들어댔는데,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중국과 북한의 해킹이 용이했다. 아니, 여기서 불쑥 중국과 북한이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의 개입을 또 주장하는데, 여러분 또 황당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무단 침입,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그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히 망상이죠.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중국 해커들이 막 선관위 전산망을 뚫고 들어와서 이런 선거 결과값을 다 조작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여기서 빵 터졌는데, 자, 당시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선관위가 쓰는 비밀번호 중에 1, 2, 3, 4, 5도 있더라. 이거 잘못됐다. 당시 지적당해서 선관위 총선 전에 이거 다 뜯어 고쳤습니다. 사실 선관위의 이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왜냐? 국정원이 뚫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사소하게 지적된 부분들은 총선 전에 다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 외부에서 어떤 이 망이 침투하려고 하더라도 폐쇄망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 통신과도 분리된 폐쇄망이고 뚫을 수 없었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국정원이 호도해서 엉터리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를 가지고 이 배진환 변호사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정말 웃었는데, 아니 비밀번호 1, 2, 3, 4, 5로 설정해 놓으면 무슨 중국 간첩인 건가요? 이걸 듣던 제 옆에 있던 직원은 아니 나도 1, 2, 3, 4, 5로 해놨는데 나 중국 간첩인 거야? 이런 식의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1, 2, 3, 4, 5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12, 119처럼 국가 표준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고충 처리해주는 그 민원 신고 전화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에 갖다 붙여서 선관위가 1, 2, 3, 4, 5 번호를 해 놓은 것은 마치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무슨 암호화된 이런 번호인 것처럼 지금 망상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변론을 1시간이나 떠들어대니 어제 주심 재판관이 나중에는 10분 안으로 빨리 끝내라 제지까지 했다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자, 이 외에도 뭐 수많은 가짜 투표지 등등 정말 이게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어제 변론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가 탄핵 심판 방어에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런 탄핵 심판을 계기로 오히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게 저들의 목적인가라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 타령으로 계속 방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아니 아예 뭐 탄핵은 그냥 파면당하는 건 그냥 포기했나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련 영상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